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주가가 생각보다 이제 또 힘을 못 받고, 뭐 이제 지금 외국 증시들도 다 이제 빠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또 마음에 불안감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지금 대형주에 사실 조금 꿈틀꿈틀거렸는데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찬물을 끼얹었고 어제 지금 이제 급등하는 종목은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관련주, 바이오주 이런 게 급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지진이 나고 나면 여진이 또 나지 않습니까? 여진이 조금 있다가. 그래서 코로나라는 큰 지진이 오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여진이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오히려 만약에 급락이 오면 마지막 혹시나 아직 뭐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지막 매수 기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 물론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안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 급락이 온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V자 반등의 어떤 신호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6일 날 요게 지금 서울경제에서 나온 건데요. 뉴스인데 26일 날 지금 일단 아시아만 보여드리자면 지금 홍콩, 뭐 일본 니케이 다 한 뭐 2% 이상, 그 다음에 뭐 우리 코스피만 사실 덜 빠진 거예요. 1.5%. 지금 뭐 홍콩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새로운 바이러스의 뭐 그 전염자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장 많이 빠졌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그나마 좀 덜 빠졌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좀 빠진 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는 우리도 그렇게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렇게 뭐 근처에서 대화 이런 게 하거나 이렇게 접촉이 없음에도 지나가기만 해도 이게 감염될 정도라면 아마 또 다시 모르겠습니다. 이게 큰 위협이 될지 어떨지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한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다시 이제 코스피가 다음 주에 만약에 하락을 하고 또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돌아간다면, 저는 그전에처럼 그 정도의 폭락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미 고점 대비 한 30%가량 조정을 받았고, SK하이닉스가 40%가량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직전 저점을 깨는 정도 수준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깨더라도 일시적으로 조금 깼다가 또 다시 돌아서는 그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요거 보시면 이게 이제 수혜주가 이제 뭐 시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게 이제 그 랩지노믹스라고 이런 주식들이 거의 뭐 상당히 폭등을 했죠. 많게는 뭐 25%까지 가고 거의 10% 이상 이렇게 갔는데, 피해주, 뭐 여행, 뭐 항공 이런 주식들이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주식들이 이제 많이 폭락을 했죠. 근데 사실 이게 만약에 이게 처음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여기보다 더 폭락을 했겠죠. 그렇지만 요 정도 선에서 뭐 지금 대한항공 3.37%, 아시아나항공 4% 정도, 이게 이제 주가가 먼저 반응을 이제 하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러다가 뭐 영구적인 재택근무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올 한 해 통틀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매물 폭탄을 쏟아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장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물론 안 좋긴 했지만, 이런 큰 악재,
매도세일 수도 있는 것이 터졌는데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심각한 매도세를 펼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장에 매수세가 오히려 들어올 정도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리막길을 걷던 이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의 분석이 계속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선 것은 확실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게 또 다른 새로운 변이로 해서 정말 또 치명적인 새로운 또 이게 백신이 만들어지고 할 정도의 수준이라 한다 하더라도, 자, 그렇게 치면 메타버스라든지 다시 뭐 재택근무라든지 다시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세상이 오히려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오히려 저는 반도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우려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동남아시아 쪽에 공급망이 또 다시 이제 좀 우려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주력이 예를 들어서 뭐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모바일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주력이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또 한 번 충격이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한 외국인들이 한 달 남짓도 안 돼서 지금 엄청나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최근에 많이 샀거든요. 며칠 만에. 그래서 지금 1월 달에서 10월 달, 이번 달 11월 전까지만 해도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21조 한 6천억 정도 팔았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2조 가까이 팔고요. 거의 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더 많이 판 건데,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ATM기 아닙니까? 빼가기 좋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제 반도체가 이제는 저점을 통과하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다.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것 때문에 4분기에 지금 디램 협상, 가격 협상이 또 우려하고 달리 큰 저항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디램 가격하고 주문량이 예상치를 웃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는 움직였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제 북미에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뭐 델, HP 이런 PC 업체들은 이제 현물가에 영향을 미치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가에 영향을 미치고요. 데이터 센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지금 4분기 디램 주문량이 기존 전망치를 한 30% 정도 웃도는 그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조롭게 가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턴하는 상황에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악재가 정말 큰 악재가 터진다면 큰 폭의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처럼 큰 폭의 하락은 오지는 않는다는 생각인데, 온다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매수 기간이다라는 거 생각합니다. 이미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지금은 기조 자체가 매수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라. 이렇게 요 구간, 지금 뭐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뭐 한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 어떤 가격에 흔들리는 요 구간만 잘 참고 견디시면 분명하게 좋은 날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